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공모가보다는 무언가 하회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저희 그로스 리서치에서는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발로 뛰고 작성한 탐방 보고서, 그다음에 전략 보고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로스 리서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나서 누구나 저희의 보고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돈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유료 멤버십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 많은 탐방 보고서와 탐방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저희의 컨텐츠를 많이 봐주시고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에코프로의 그룹사입니다. 주식시장에 네 번째로 들어오는 기업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관심도가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단계에서 동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지금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공모 가격이라든지 시가총액, 결국 이 기업 가치가 지금 맞는 것이냐, 너무 고평가된 것은 아니냐, 아니다, 이것도 지금 너무 싸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한 번씩 고민해 보시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을 지금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IPO 개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동사가 4월 27일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하고 9월 22일 날 심사 승인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기관 수요 예측을 했는데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을 했고 한 1141개 기관이 여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공모가가 결정이 되는 거였는데, 공모가 원래 희망 밴드가 36,000원에서 44,000원 이 범주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공모가 하단인 36,200원에서 공모가는 확정이 됐습니다. 우선 경쟁률 보셔도 상당히 낮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있는 종목이라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을 것으로 시장에서 많이 기대했던 건데 경쟁률이 17.2대 1입니다. 리츠 상품을 제외하고는 경쟁률이 올해 상장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낮았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이 역시나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모가 기준으로 볼 때 예상 시가총액은 2조 5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공모 규모도 역시나 5,200억 정도에서 모집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뭐 하는 기업이냐, 왜 이렇게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2차전지 시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4대 핵심 소재 중심으로만 많은 기업들을 바라봤어요. 근데 이 핵심 소재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원재료가 되겠죠. 그 원재료들도 주목을 조금씩 받았던 게 바로 2022년도, 23년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양극재가 시장이 가장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원소재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전구체, 이거에 시장은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구체가 그럼 뭐야 했을 때는 양극활 물질을 만들기 위한 그 전 단계 물질, 이거를 전구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꼭 2차 전지 쪽에만 국한된 단어는 아닙니다.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에도 원 소재를 만들기 위한 전 단계 어떤 물질들을 대부분 다 전구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에코프로 그룹사에서 양극재를 주로 만드는데, 이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소재, 이 전구체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왜 이렇게 주목을 받았냐면은 우리가 소재를 잘 만들어서 글로벌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원 소재를 대부분 다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중국에서 많이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국산화해야 되고 빨리 내재화를 시켜야겠다. 그럼 이걸 내재화를 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가 있느냐? 시장에서 많이 찾았던 거고요. 그 중에 바로 비상장 기업이었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이 주목을 받았던 거고 앞으로 이렇게 뭐 원소재단 또는 그거보다 더 아랫단에 있는 뭐 광물을 만드는 기업들도 많이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이미 주목을 한 차례씩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적으로 상당히 유망할 것으로 예상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그러면 이 전구체 만든다는 걸 알겠는데 고객사가 누구냐? 봤더니 역시나 그냥 에코프로 BM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지금 단일 창구로 물량이 나가는 건데 고객사가 좀 뭐 안 좋게 되면 여기 바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겠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업계에서는 고객사 다변화라는 표현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기업이 특정 고객에게만 어떤 제품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여러 기업에게 이제 공급할 수 있으면은 공급할 수 있는 루트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고객사가 무언가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고객사 중심으로 제품들을 납품할 수 있는 일종의 리스크를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많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업계에서 이 공급처의 또는 수요처의 다변화 이런 것들을 많이 주문하는 거고 그런 기업들에게 더 높은 밸류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지금 IPO IR 자료에 적어놨지만 잠재 고객군이라고 해가지고 포스코 퓨처엠, LNF, 그다음에 벨기에 유미코어, LG화학 이런 식으로 다른 양극재 업체들을 잠재 고객군입니다라고 지금 써놓기만 했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은 단일 고객사 에코프로 BM에게만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고객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니 좀 높게 평가받는 게 아니고 낮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고객사를 아마 늘려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고객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은 고객사로 이렇게 확보가 됩니다. 라는 뭐 공급계약 공시가 나온다. 그러면 이건 다시 또다시 모멘텀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좋다 나쁘다 지금 시점에서는 판단할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대부분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심지어 에코프로 BM도 처음에 삼성 쪽에만 납품을 하다가 다양하게 지금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고객사는 분명히 다변화는 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네, 제가 앞서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공모자금을 한 5천원 정도 확보를 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당초 회사에서는 한 6천억 정도 이상은 모일 거로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상보다 1천억 정도 되는 규모가 좀 낮아지게 되는데 여튼 5천억이라는 규모가 생기는 거고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 직전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체가 대략 한 100억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5천억이라고 하는 공모자금, 현금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많은 현금이 들어오는 거고 그럼 이걸 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를 주주분들은 많이 생각해 보시고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동사가 지금 계획으로 잡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 공장 증설입니다. 23년도 기준으로 볼 때 전구체 생산 캐파가 이렇게 5만 톤 규모예요. 근데 요거를 향후 한 5년 뒤인 27년까지 했을 때 21만 톤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해 보시면 5만 톤에서 20만 톤 이상이니까 4배 이상의 캐파를 늘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이를 위해서 저희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식한 말로 주식 발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IPO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원천은 두 가지죠. 자본, 그다음 부채. 이걸 보통 우리가 자산이라고 부르는 건데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를 더 모으고 자본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의 IPO 과정인 거고 우리 이 주주들이 돈을 대준 겁니다. 사업을 해보라고. 그래서 이 사업 주체들, 경영진들은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장사를 잘 해가지고 주주들에게 돌려줘야겠죠. 그 과정이 앞으로 있을 건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준 돈 가지고 공장을 증설해서 전구체 생산 능력을 더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경영진 해가지고 이렇게 경영진들 리스트업을 좀 쭉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그 에코프로 그룹주 보실 때 가장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인물이 누구냐면 제가 짚어드릴게요. 이거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여기 김병훈 대표이사 있죠. 이분이 에코프로 그룹사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어떻게 아냐면은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한 2천억일 때 2015년도 6년도 IR 할 때 제가 한번 만나뵌 적이 있어요. 이때도 이분이 계셨고 이 당시 이분 직함이 에코프로 부사장님이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이동채 대표이사는 있었어요. 지금 이동채 회장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라든지 경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뛰고 있는 분이 바로 요 김병훈 대표이사님입니다. 이동채 회장은 물론 영향력은 있죠. 지분율도 많고요. 하지만 그분 자체는 공인회계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2차 전지 관련돼서 무언가 기술적인 부분하고 영업적인 부분, 경험치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바로 이 김병원 대표이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 잘 보시면 에코프로 BM과 여러 곳에 에코프로 이렇게 요직을 두루 거치십니다. 회사를 거쳐가지고 에코프로 지금 머티리얼즈의 대표이사로 지금 이끄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또 강력하게 한번 키워보겠다. 그 의지가 반영된 경영진인 겁니다. 그래서 향후 에코프로 그룹주 보실 때 김병호 대표이사가 어디에 가 있는지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적을 체크해 보면서 진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비싸게 상장을 하는 거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가 동종 업종 비교해서 시가총액이 매겨져 가지고 공모가 산정이 됐던 건데 그 당시에 그 보시면은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 이런 기업들하고 많이 비교가 되었는데 엄밀히 따져보시면은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는 전구체 기업은 아니에요. 양극재 업체, 소재 업체라고 봐야죠. 그래서 전구체 업체하고 무언가 비교를 했어야 되는데 국내에는 마땅한 기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업체하고 좀 비교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업체하고 비교했을 때는 살짝 제가 봤을 때 이익 측면에서는 고평가되고 있는 건 맞는데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전체적인 섹터 내에서의 소재 밸류체인의 기업들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말씀드리겠고 제가 주목하는 건 2027년도 실적인데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유진투자증권에서 추정하고 있는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우선 잘 보시면 2025년도에 한 95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하는 거고요. 2027년도, 이게 27년은 뭐냐면은 공장이 어느 정도 다 증설돼서 완공되었을 때, 그러니까 20만 캐파가 만들어졌을 때, 그즈음 실적 추정치입니다. 정확하게는 28년도 실적이 공장 풀 캐파 됐을 때 실적이 되겠지만, 그 이전 단계 27년까지 실적 추정치를 보시면은 대략 한 2,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벌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계획을 잡아두고 있습니다. 동사 시가총액이 한 2조 원대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27년도 영업이익 대비했을 때 밸류에이션을 해 보시면은 지금 뭐 PER 기준 한 10배 정도 거래가 되는 거죠. 물론 성장률은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2차전지 섹터의 업체들 잘 보시면 대부분 다 막 27년, 막 2030년 이때 나올 수 있는 이익 추정치 가지고 땡겨다가 밸류에이션 해놓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그런 관점이라면은 지금 뭐 27년도 이때 밸류에이션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당장 앞에 두고 있는 25년도 실적 대략 950억이니까 러프하게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역시나 뭐 시가총액 2조 원이다. 그러면 PER 한 20배니까 나름 적정 주가 레벨에 상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지금 워낙에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침체를 좀 했고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낮게 평가를 받고 약간 타이밍이 좋지 않았을 뿐이지 제가치를 좀 받아가는 흐름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너무 고평가돼서 상장을 한다.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상장하고 나서 뭐 주가가 잘 뭐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내심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공모가보다는 무언가 하회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 전에 고평가인지 적정 주가 레벨은 어디가 되는 건지 그런 것들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한번 다뤄봤고요. 제 개인적인 사견도 전달드렸습니다. 제가 그냥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각자 보시는 여러분들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평가다 그러면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요. 고평가다 그러면은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거고요. 그냥 한 번 정도 지금의 2차전지 섹터의 업황, 이 시점에 상장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 번씩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으니까 투자에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그로스 리서치에서는 꾸준히 좋은 기업들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탐방을 다니겠고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저희가 탐방을 지금 잡아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또 유튜브 채널 그리고 저희 그로스 리서치 홈페이지에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